네, 코스닥 시가총액 1등부터 50등까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는 양극재인데요. 네, 양극재 관련돼서 1등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3등 LNF. 네,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둘 다 지금 주가로 치면 굉장히 부담 없는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내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14배까지 떨어지고 LNF는 더 쌉니다. 지금 10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슬라에 대한 우려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테슬라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LNF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는 비중은 10% 미만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오히려 유럽향 매출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테슬라 관련돼서 유럽향 물량 증가는 QOQ로 전 분기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삼성의 SDI를 통해 BMW라든지 폭스바겐 관련된 유럽 관련된 쪽에 상당히 비중이 커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미국 진출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LNF 같은 경우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랑 합작법인이 올해 1분기 안으로 가셔야 될 경우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미국에서 세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이나 LG화학 대비해서 시장 진출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만 확정된다면 엄청 늦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모멘텀인데 에코프로비엠도 매출과 이익이 올해 모두 50% 이상 성장하고요. 캐파의 증가 또한 50%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LNF는 더 큽니다. LNF는 매출과 이익 모두 약 65에서 70% 매출과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모두 이익률은 한 8%에서 9%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증가 모멘텀, 그 다음에 북미 진출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 봤을 때 LNF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에코프로비엠도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고 양극재 4대 천왕이 해당됩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주가가 견조했다면 올해는 물량 증가,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물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LNF도 모두 IRA에 관련돼서 북미 진출 관련돼서 북미에서도 매출과 이익 성장이 50% 이상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를 통한 BMW나 폭스바겐의 모멘텀이고, LNF는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한 테슬라형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리고 LNF는 테슬라 원통용 배터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LNF의 매출은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형 LFP 배터리 또한 원통용 배터리 2170 배터리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원통용 배터리 관련돼서는 LNF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모두 2023년 올해 실적은 나쁠 걸 알고 있고 내년에 대폭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보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올해 외국인이 땡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와 실적은 약 9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 3분기 재고가 정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재고가 가파르게 4분기부터 소진되면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재고의 정점 찍는 분기가 3분기라고 치면 그거를 9개월 시차를 앞당기면 올해 주가는 1월 달부터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후공정, 패키징 쪽에 관련된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고, 이 패키징 테스트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외부 아웃소싱을 충분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아웃소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리노공업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엄청나게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리노공업 또한 영업이익률이 40% 넘는 점에서 기술 진입 장벽을 얘기해주고 있고, 리노공업이 하는 테스트 소켓과 리노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마진율 40% 나오는 그 외에도 철저하게 주문 제작, 맞춤 제작이고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으면서 이 맞춤 제작에 대한 엄청난 기술 진입 장벽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쉽게 대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테스트 소켓 관련돼서 특징적인 거는
이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양산 투자보다는 R&D나 연구개발 테스트용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R&D나 연구개발 테스트용으로 캐펙스 컷에 대한 매출 제한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보고 있어서 굉장히 매출 실적이 안정적으로 찍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한 스마트폰 비중이 큰데 스마트폰 비중 또한 올해 중화권을 포함해서 스마트폰의 출하량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는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도 4%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도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리노공은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계속 10년 동안 한 번도 역성장 없이 성장했다는 점, 그리고 배당도 2% 정도 준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노공업은 그냥 반도체 관련된 회사 중에 가장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보고 있고, 신규 성장 동력 의료기기 쪽에 초음파 프로브 테스트 소켓 관련돼서도 매출이 100억에서 300억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단에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인데,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HPSP가 만들고 있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반도체가 미세화 공정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가장 최선단 공정이 될수록, 그다음에 그러니까 낸드가 200단 이상 최선단으로 갈수록 미세화 공정단에서 가장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미세화 공정에서 그 메탈 고유전율 소재를 쓰면 메탈 그 층에 메탈 게이트에서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메탈 결함을 기존의 고온의 장비로 고온의 어닐링 장비로는 결함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미세와 관련돼서 수율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쓸 수밖에 없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 회사 또한 마진율이 5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20% 이상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관련돼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미세화 공정, 수율 잡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외에 좀 투자 기회를 노려보자 측면에서 첨보 같은 경우는 생산 공법을 30% 이상 감소하고, 작년에 중국으로 땡겼다면 지금은 첨보 역시도 북미에 대한 엄청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중국산 전액 저가 원재료나 첨가제를 쓰지 않을 경우엔 첨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전액 첨가제를 북미에서 양산할 수 있는 데는 일본에 하나, 국내 첨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고가의 그 리튬용 원자재를 비중 확실히 줄이고 생산 공법을 50% 이상 절감해서 굉장히 비용단을 줄이면서 압도적으로 2차전지 소재단에서 영업이익률 18%까지 나오는 굉장히 고마진의 첨보가 내년에 북미 캐파 증설, 그 다음에 첨보도 전체 캐파가 6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출단에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50% 이상 성장하는 핵심 그 2차전지 양극재 외 소재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장비단에서는 SK온이 올해 장비 SK온 전국 공정이 가장 난이도가 있는데, 전국 공정 장비 SK온이 2023년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SK온과 포드의 블로벌 프로젝트가 나올 거라 보는데, 그거 관련돼서 신규 수주만 3천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PNT가 가장 SK온 발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PNT 역시도 캐파가 계속 증가하고 매출과 이익단에서 30% 이상 증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장비 수주가 가장 많이 수주가 돼 있다. 그래서 장비 회사 중에는 원탑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K엔터 쪽에서는 JYP가 가장 이익률이 높고 이익률이 30% 이상 나오는데, 역시 음반 판매가 100% 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 4개의 신흥 미국, 중국, 일본, 국내에서 신흥 그룹이 나오고, 특히 미국 걸그룹에 대한 신인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제2의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이키즈가 앨범을 300만 장씩 팔고 있고, 거기다 있지 니주도 100만 장 이상 팔면서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조화가 가장 잘 돼 있으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몰, 그 소위 말하는 굿즈 상품도 연간 매출이 500억 이상 팔고 있어서 내년에 그 기존 아티스트의 신규 앨범과 월드 투어,
거기다가 신규 그룹에 4개 그룹까지 포함해가지고 여전히 영업이익률 30% 유지하면서 매출과 이익단에서 매출은 한 4천억대 나오고 영업이익 1,000억대 이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엔터주 중에 실적 성장이 안정적으로 꼽히는 원탑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좀 싼데 지배구조 이슈 개선 효과가 있는 SM 같은 경우가 역시 라이크 기획이 종료되고 이사회 권한이 강화되고 사회이사가 추가되고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SM 역시도 에스파라든지 NCT의 앨범 발매와 공연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엔터 쪽에서는 JYP 탑픽 2등주로 SM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마지막으로 ST팜을 보고 있는데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데는 ST팜밖에 없고 ST팜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ST팜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가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적응증 치료제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 확대 관련돼서 생산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ST팜도 소위 말하는 그 후보군, 신약 후보군 9개의 후보군이 있습니다. 그 9개의 후보군이 다 지금 임상 2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또 원재료 단의 위탁 생산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높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RNA 치료제 mRNA 치료제가 시장이 개회화되면 그거 관련된 상업용 물질이 2024년, 2025년 3년까지 계속 폭풍적으로 이 mRNA 치료제 관련된 원재료 위탁 생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숫자가 매출과 이익이 30%씩 찍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